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의 이무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재개발구역 내에서 구분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 아파트겠죠? 여기에 대해서 분양 신청을 하고 입주권을 확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OX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죠. O? X? 결론을 먼저 내고 가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어떤 기준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 조건은 구분상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분상가. 자, 그러면요.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분양 대상이 되는 것을, 그 기준을 언급해 놓은 것은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36조 한번 보죠. 자, 여기 36조에 분양 대상이 나옵니다. 1항에 나오죠. 읽어보면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그러면 다음 각 호가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4호, 5호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9.8%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1, 2, 3호만 들여다보죠. 1호 읽어볼까요? 종전의 건축물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아파트를 받는구나. 당연한 거잖아요. 두 번째,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합산된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토지만 가지고도, 건물이 없이 토지만 있어도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구분상가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세 번째 볼까요?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뒤에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분양 신청하는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주인이 분양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권리가액이 향후 분양하고자 하는 아파트 평형대에서 가장 작은 평형대의 추산액 이상인 자,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보면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가 결국은 36조 1항의 3호 항목을 따라가네요. 그러면 그 구분상가를 소유한, 이 구분상가를 소유한 사람의 감정평가 금액이 중요하겠네요. 분양 신청할 당시에는 이 평가 금액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평가 금액이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가장 미니멈으로 봐야겠죠. 가장 작은 평형대의 분양가죠. 조합원 분양가가 되겠죠. 얘보다
이 평가 금액이 크면은 신청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소리죠. 신청을 하게 되면 다 접수는 받을지 몰라도 관리처분 계획으로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청산자로 분류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문구가 그렇게 익힙니다. 그러면 이 간평 금액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금액이 중요하다. 이건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러면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매수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 거래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보통 구분상가라고 한다면 노후도 불문하고 건물 면적이 있겠죠? 또 대지권이 있겠죠.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대지권이 크다면 간평 금액이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구분상가를 가지고 공동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유 불문하고 대지권의 크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 상가의 위치죠. 어떤 도로에 접혀 있을까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업시행 인가 연도에 공시가격이 높은 물건이어야 좋겠죠. 그래야 감정평가가 높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감은 다 잡으셨을 거예요. 나머지는 사사오입 하면서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맷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어느 재개발 지역에 가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동일하게 작동하죠. 서울 시내에서. 이제 서울시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저도 중개업을 하니까 부동산 대표님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증산 5구역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향후에 재분양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어떤 소유자들은 내 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좋은 부분으로 올리기 위해서 분양신청 과정에서 엄청 고민하고 검토하고 뭐 어떤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미래의 일이라서 함부로 예단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미리 지금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기존 향후에 그 재분양청을 받을 때 증상 5구역으로 딱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재분양청을 받을 때 이 최소 평형대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현재 상태로 본다면 기존이 현재 그게 이제 전체적인 세대수가 1694세대가 나왔었죠. 이거 아마 건축심의 나오고 나면 1694세대로 사업시행인가 변경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평형대가 102제곱미터가 있었고요. 또 84제곱미터가 있었죠. 그리고 58제곱미터가 있었네요. 그쵸. 세 가지밖에 평형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작은 평형대가 요거 아닙니까? 얘 58. 58이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될까요? 4억 5천? 모르겠습니다. 향후 부분이니까 금액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구분 상가를 가지고서 이 기존 이 평형대를 가지고서 간다면 58제곱미터 분양가보다는 이상이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럼 감정평가 금액이 뭐 이 분양가를 4억 5천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4억 5천 이상, 만약에 4억이라고 한다면 4억 이상, 이런 기준이겠죠. 그런 기준으로 구분상가를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파트를 못 받으면 상가를 신청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검토하는 것은 구분상가를 가지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죠? 이 부분은 미래의 일이라서 제가 조금 말을 삼가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구분상가를 가지고 공동주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 그리고 거래할 때 어떤 물건을 매수해야만이 안전할까 위험할까, 이런 부분도 수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이상은 레고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